저희가 한 번도 매출이 줄은 적이 없어요. 네. 코로나 때도 저희가 매출이 상승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는 월 한 4천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월 한 3억 이상 나오니까요. 네, 한 달에. 여름에는 뭐, 일매출 한 2천씩 찍으니까, 1,500에서 2천 정도 찍죠. 이게 제가 그때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3억을 지금 십시일반 지인들한테 빌려가지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갚아주기 위해서 2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2년 만에 다 갚았죠. 2년 만에 3억이요? 네, 이자까지 해서 좀 제가 리스트를 쭉 해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한 300통화 왔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선별하고 가맹점주들을 이제 계약한 게 이제 10개고요. 솔직히 창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창업한 지 다음 달이 1년 된 양편점인데 이번 달에 2억을 찍었어요, 벌써. 그리고 한 1년 만에요? 네, 1년 만에. 첫 달부터 1억 2천씩 넘게 찍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흑염소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광석입니다. 네, 향초흑염소가 지금 몇 년, 지금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8년 차. 어떻게 처음에 흑염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요식업을 한 지는 한 13년 됐고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커피 쪽 프랜차이즈 임원으로 있었어요. 그쪽으로 하다가 네. 고령화도 되고 이제 고임금이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앞으로 뜰까 하다가 이제 8년 전에 이제 제가 이거를 창업하게 됐죠. 원래 흑염소에 네네.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신 지식이나 정보들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식당 같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은 일단 알텐 섬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보면 저 기계는 네네. 어떤 기계예요? 흑염소 엑기스 내리는 기계. 흑염소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처음 오픈하고 나서 한 2년 차쯤에 엑기스를 이제 서비스로 드리게 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대로 시작했다가 네. 이젠 4대로 돼가지고 예. 점차 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4대가 돼버렸어요. 아, 이걸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주시는 예. 했었던 거예요? 직전에 이제 서비스로 드리기 시작했죠. 6년 전에. 엑기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산 염소만 쓰고 있고요. 네. 예, 흑염소 몸에 좋은 거는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한약재 26가지에다가 저희 국내산 흑염소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저희가 48시간 우려내죠. 네. 진짜요? 네네. 이 기계도 굉장히 특수해 보이는데. 엑기스는 뭐 이제 엑기스를 내리는 곳에서만 이제 했었는데, 여기는 사업자를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이거 사업자. 예, 사업자를 따로 내가지고 이게 아무 데나 내리면 안 되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손님 되게 많이 오네요. 네, 이제 10시인데 네, 역시. 여름이기도 하고, 여름이 이제 보양식이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도 많이 오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주로 방문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네네. 사실 저같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숙하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쵸. 이게 좀 어떤 효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이제 혀를 보충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혈작용이라서 네. 혀를 많이 보충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30 전에 이제 염소 한 마리는 먹어야 된다고 여성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피를 많이 생성해주는 작용 때문에 그 생리불순이나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나 뭐 출산 후에 이제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이제 그런 작용의 연쇄적인 효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진짜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손님들 되게 감동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연령층이 다 대부분 50대 이상 분들이거든요. 주 고객층들이. 그래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엑기스를 드리고 그 흑염소 자체가 이제 보양식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드시고 또 나가실 때도 저희가 오미자차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시면은 좀 건강해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실 판매를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판매를 해요. 이쪽 사업도 저희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시는 거는 서비스로 드리고 네네. 또 직접 맛을 보시고 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잡내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뢰감을 더 얻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정성스럽게 내리는 거를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매출도 또 증대가 되고, 네, 또 잘한 것 같아요, 선택을. 이거를 하기 전과 후의 매출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7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다음 달이 8년 차인데, 이제 엑기스를 하고 나서 매출 증대는 확실히 매년 저희가 한 번도 매출이 줄은 적이 없어요. 예. 코로나 때도 저희가 매출이 상승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는 월 한 4천도 안 났었는데, 네. 지금은 월 한 3억 이상 나오니까요. 네, 한 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저희가 직영점을 백석동에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점 같은 경우에는 15명. 아르바이트 포함한 20명 될 거예요. 그리고 그쪽 백석점 직영점은 7명. 이렇게 해가지고 꽤 되네요. 주말과 뭐 평일에 영향을 좀 많이 안 받나요? 아니면 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셔서 그런가, 이제 여름, 사계절 중에선 여름에 많이 매출이 많이 오르고요. 거의 겨울에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겨울이 많이 적다기보다는 여름이 너무 매출이 많이 나오죠. 겨울도 괜찮은데 네네. 겨울이 훨씬 더 여름에 훨씬 희한하게 저도 이제 왜 여름에 이렇게 더 오실까, 그냥 나눠서 겨울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써요. 한 2배 이상은 써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뭐 일매출 한 2천씩 찍으니까 1,500에서 2천 정도 찍죠.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온 건 아니었고요.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 잡히는 시기가 제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되는데, 3년 정도 되니까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 계속 또 오고 거의 저희 90%는 거의 단골이세요. 네. 새로 이제 또 요즘 흑염소가 이슈가 많잖아요. 개고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도 많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젊으신 분들도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고, 처음에 제가 장사했을 때만 해도 거의 뭐 20, 30대는 거의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20대도 많이 보이고, 부모님 따라서 모시고 오셨던 분들도 따로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식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탕에 나가서, 이게 이게 탕이에요. 흑염소 탕.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삶아요. 아, 이거 다 삶아가지고. 네, 지금 10시니까 네. 이거 직원이 저희가 5시 반에 나와서 삶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삶기만 했는데 냄새가 훨씬 안 나요. 일단 원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트팜이라고 하는 법인을 또 따로 운영을 해요. 네네. 국내산 염소 네. 유통을 하고, 네. 또 호주산 염소도 수입도 하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지는 이제 1년 됐는데, 가맹점이 늘다 보니까 동일한 원물에 좋은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고기를 유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전에 먼저 준비를 했었죠. 네, 이전에 이제 커피 쪽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좀 요번에는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었어요. 애초에 저는 이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요? 네,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사업 선택은 잘했던 것 같아요. 흑염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그 약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유튜브를 많이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예전부터 흑염소집이 잘 되는 집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염소를 처음 접하게 된 건 그때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나서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요? 이쪽에 일이 되게 편하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는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곰탕집하고 고깃집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항상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이신 부분은 직원 관리잖아요. 장사가 잘 돼도 직원 관리가 안 되면은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사면서 리스크는 없었어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쉽게 시스템을 잡아놨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애초에 탕이라는 메뉴 자체가 고기에 대한 원육을 잘 준비해놓고 육수를 잘 갖춰놓으면 누구나 담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심플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놓고, 네네.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고기를 그람수만 담아서 하면 되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좀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네. 망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죠, 망했죠. 쿠팡에서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물류 사업도 좀 배우고 싶어서 쿠팡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했었고 그때는 뭐 돈도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은 뭐 알바를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일을 많이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일했었고 떡집에서도 일해보고 아, 진짜요? 예, 제조 관련 부분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네. 많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전이에요? 지금 8년 전이죠. 진짜요? 예.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안 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부분에서 이 규모가 작진 않잖아요. 이게 지금 1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그때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3억을 지금 십시일반 지인들한테 빌려가지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갚아주기 위해서 2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2년 만에 다 갚았죠. 2년 만에 3억을요? 네, 이자까지 해서 좀 그래도 많이들 저를 신뢰를 해서 도와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려고. 근데 대표님이 평소에 좀 네. 굉장히 성실하고 좀 잘 하셨나 봐요. 이렇게 지인분들이 나 뭐 할게 도와주실 정도면. 총 5명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네네네.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 주변 지인이죠. 이제 친구나 그리고 친한 동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지금 이제 이런 성공한 모습들을 보고 나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뿌듯해야죠. 제가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친구들한테도 뭐 더 베풀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은 뭐 여쭤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야, 너 네네. 그때 나 뭐 믿고 빌려줬냐? 근데 아이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줬죠.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고 네. 개고기 문화가 없어질 거다. 네.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지금은 개고기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아르바이트생 시급 7,000원, 8,000원 하던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주유수당까지 해서 12,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금은 더 오를 거고 객단가가 많이 나가는 아이템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지금 돈 있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네. 20, 30대보다는 타겟을 고령으로 해서 네. 또 건강들 많이 생각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그런지 더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같이 젊은 사람들도 건강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하신 건 1년밖에 안 되셨다고. 네, 작년 8월 달에 네. 저희가 양평점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됐죠. 경기도 양평이요? 예, 경기도 양평에. 그걸 내실 때부터 프랜차이즈를 생각했다. 7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빚 갚느라 정신없었고 그리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시작할 때부터 잘 나오면 다 성공하니까 저희도 이제 점주님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지금 결과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이게 저는 이제 7년, 8년 이렇게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차곡차곡 단고 한 병 한 병 쌓다 보면은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거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참 사람이 이제 간사한 게 네. 이제 점심에 매출 100만 원만 찍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처음에는 오픈 첫 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점심에 팔아봐야 뭐 40, 50 이 정도였으니까. 진짜요? 그때가 이제 처음 첫 해 오픈할 때 네. 100만 원만 팔면 진짜 소원이 없다. 한 2년 되니까 100만 원 그냥 훌쩍 넘고 지금은 점심에 평균 5, 600 정도 팔거든요. 그때 시기 생각하면은 이게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지금은 또 목표가 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 사업 진출하는 게 목표예요. 작년에도 제가 가맹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저희 가맹점이 10개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 오픈 준비 중이고 4개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되나요? 올해 안에 되죠. 가맹 문의 주신 분들은 많은데 네. 확실히 이제 흑염소 보양식 쪽 관심이 많으신다고 느낀 게 제가 작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네.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씩 전화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거절했죠. 예. 하루에 한두 건씩. 하루에 한두 건씩. 제가 리스트를 쭉 해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한 300통화 왔더라고요. 네, 300통화 왔지만은 그 중에서 선별하고 가맹점주들을 이제 계약을 한 게 이제 10개고요. 이제 3개 더 했고 오픈 준비 중인 데까지 하면은 이제 올해 안에 한 20개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주님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주님들이 잘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지하고 상권이거든요. 모든 장사의 중요한 점은 입지, 상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26살 때 따놨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주님들한테 잘 될 수 있는지 잘 될 수 없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해왔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시네요, 완전히 이게. 이게 멀티플레이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하는 걸 이것저것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약간 좀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네. 성격이 그렇다고 막 꼼꼼하진 않은데 많이 알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잡다한 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는 걸 해소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와서 보면은 모든 다방면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와서 이게 꼰대라가 돼가는 게 느끼는 게 확실히 공부하는 게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자세, 그 끈기, 근성 그리고 성취감 이런 부분에서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면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좀 더 빨리 습득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뭘 하나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제가 하루 이틀이면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그동안 많이 다양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공부하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안 하면 커서 절대 할 시간 없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했거든요.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못 할 거예요. 대표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네네네. 사건 분석 네, 다 하죠. 이런 것들이 네. 부동산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네. 다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태이시고. 그렇죠. 이제 계약한 점주님들 포함해서 한 5명이 지금 건물주세요. 그런 건물주분들의 이제 주소를 먼저 받아보고 처음에 이제 제가 가맹 상담을 다 하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다 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제 많이 친절하진 않아요. 많이 친절하진 않다 보니까 근데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그 친절함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가맹점주들을 1차적으로 거르는 부분에서 저에 대한 불친절함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제가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저를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견뎌냈던 분들이 지금 오픈하신 점주님들이죠. 일부분은 뭐 진짜 쌍욕을 하고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뭘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근데 그거는 그런 것조차 전화로 불친절한 것조차 견디지 못하시는 분은 네.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저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된 부분은 의도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네네. 1차적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지 상권 할 때도 좀 까다롭게 받으려고 해요. 이제 흑염소 업종이 또 계속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잘 되면은 또 금방 따라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그런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꼼꼼하고 더 될 수 있는 데만 지금 오픈해 드리려고 신중을 기하고 있죠. 진입 장벽을 딱 어느 정도. 의도치는 않은데 네. 좀 다른 데보다는 불친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전화 저 수십 통 받아요. 의도치 않게 불친절하게 된 건데 의도치 않게 걸러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점주들은 네네. 이런 것들 다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게 네. 새로운 네네. 패러다임이네요. 지금은 장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남들이 장사하면 다 돈 버는 줄 아는데 망한 사람들은 다 조용히 계시거든요. 네, 잘 되는 데만 보이는 것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장사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예전에 커피숍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장사하지 말라고. 각자의 성향을 잘 분석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맞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 앞에서 친절하게 못할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구하면 돼요. 직원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친절하지 않고 자기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이게 땅 창업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람을 그렇게 능력에 맞게 구할 수 있는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식사하시니까 딴 데 가서 정신 사무실 가서 할까요 이제? 네네. 여기 공인중개사. 와, 이것도 진짜 이게 예. 근데 아까 이게 뭐지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랬거든요. 일단 잘하는 걸 먼저 성공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부동산 쪽 좋아하는 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의도 많이 주시긴 하는데 네.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 좀 늦춰야죠. 작년만 해도 저 혼자 여기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벌써 지금 직원 5명이 되니까. 지금 네네. 가맹점이 지금 10개 있으신데 네네네. 가맹점주들 반응도 좀 궁금해요. 네, 점주님들 솔직히 창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창업한 지 다음 달이 1년 된 양평점인데 이번 달에 2억을 찍었어요 벌써. 그리고 1년 만에요? 네, 1년 만에. 첫 달부터 1억 2천씩 넘게 찍었어요. 근데 거기는 규모가 커요, 매장이. 되게 럭셔리하게 점주님이 저를 멀리서 계속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서 저를 믿고 보셨구나. 네. 미리 좀 보셨구나. 네, 저를 보시고서는 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1호점. 네네, 1호점. 가맹 점주라고 해도 저는 이제 그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물론 다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따가도 진평점 가까운데 한번 가볼 테지만 그분도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시지만 이제 동생처럼 같이 지내고 각자 점주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사가 우선이겠지만 네. 결국에는 사업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서로의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문 분야가 다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점주님이 아니라 점주와 몰라요. 이런 관계들은 좀 어떻게 유지가 돼야 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매장이 하나씩 늘면서 다 일일이 그분들에 대해서 응대해 줄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가짐과 좀 다르게 응대할 수도 있는데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뭐 물론 전화는 물론이고 밤에 카톡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많이 하려고 하고 모든 가맹 사업이라는 게 100%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또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장사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애초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에다 차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네. 되는 데만 차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되는 데라고 해도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저 창업을 할 때 여쭤봐요. 점주님들은 얼마를 벌길 원하시냐. 다 이제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점주님은 그냥 지금 부부가 하는데 생활할 수 있게끔 한 5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본점처럼 네. 몇 천만 원씩 벌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니즈에 맞춰서 저는 접근을 해요. 그에 맞춰서 입지, 상권도 분석 다 해드리고 지금 점주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임대료가 비싸면은 거절을 해요. 물론 임대료가 비싸면은 매출이야 더 잘 나오겠지만은 네.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얼마나 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장사라는 부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 뭐 몇십억 하면 뭐예요? 남는 거 별로 없는데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뭐 매출이 뭐 잘 나온 데도 있고 적게 나온 데도 있지만 적게 나온 데는 또 그만큼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고 계시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순이익의 퍼센테이지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순이익을 말씀을 안 드려요. 이거는 모든 가맹 사업 하는 데서 민감한 부분이고 네네. 뭐 순이익 뭐 30%요, 40%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려요. 저희는 순이익을 말씀 안 드리고 원가율을 말씀드리거든요. 예. 인건비 비중이나 네. 재료 부분에서. 왜냐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직원을 몇 명을 쓸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고 임대료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네네. 저는 추천하는 부분은 임대료는 요즘은 10%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한 7% 정도 보고 있어요 매출에.
매출 한 7% 정도 보고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32% 고기하고 술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장점인 게 인건비가 19%.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제 객단가도 높기도 하지만은 탕이라는 자체, 이 염소고기라는 자체가 메뉴가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부분이나 육수 부분에서 그리고 고기 부분에서 되게 심플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방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전에 본점을 운영할 때는 한나절, 반나절 걸리던 작업을 그냥 10분이면 끝날 수 있게끔 조리하게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가맹 사업을 하는데 니즈를 먼저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가맹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생각한 거는 프랜차이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전문 인력에 간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력 중에서도 저는 더 줄여놨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매출의 19% 정도로 잡고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원가율에서도 한 5% 정도 적고 인건비에서 한 5% 정도 적어서 한 10% 정도 더 나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말씀드려요. 와, 그럼 네. 주방 전문 인력에 대한 간소화가 네. 가능하단 말이네요. 그렇죠. 이전에 제가 31살 때 부모님 하시던 식당을 제가 한 3년 운영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많아요. 그때 노동부 많이 갔었어요. 저도 식당 하시는 분들 네. 들어보면 네. 주방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갑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희 뭐 그분들 다 지금 연락도 하고 지내긴 하는데 뭐 물론 서로 이제 감정이 이제 섞이다 보면 결국엔 그 원점은 돈이거든요. 퇴직금이 많이 쌓였던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 부모님 하시던 퇴직금까지 다 갚아드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제가 그때 제 1차 고난이었거든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다 퇴직금으로 다 1억 6천을 다. 그래서 식당 절대 안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커피 쪽 프랜차이즈 쪽으로 뛰어들게 된 거였죠. 네. 근데 결국 커피 쪽도 뭐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뭐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망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해서 심기일전을 해서 한 게 이 아이템인 거죠. 운칠기삼인 것 같아요. 운도 따랐던 것 같고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고깃집, 곱창집, 네. 국수집 뭐 일반적인 아이템이 많았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36살이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염소집 한다고 지금이랑 완전 분위기가 달랐죠. 그때는 더 심했죠. 염소라면 완전히 생소했으니까. 네. 근데 일부 이게 동네마다 이제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이제 소문이 안 났으면 했을 거예요. 지금은 염소가 너무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타고 브랜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층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흑염소 농장 같은 것도 많이 생겼나요? 흑염소 농장은 제한적이에요. 염소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염소에 대한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줄었거든요. 국내산 염소 가격이 계속 코로나 전에는 폭락이었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부터 엑기스, 흑염소 엑기스 보양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이상 올랐었죠. 그래서 국내산으로만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호주산을 선택을 하게 된 게 뭐 매출이 뭐 많이 나와도 원가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국내산 염소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남냐가 중요한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돈 많이 번다 막 생각하지만 까보면은 돈이 안 남는 거예요. 매출만 높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호주산을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2호점을 제가 직영점 지금 백석동에 있는데 그걸 테스트 매장으로 가맹 사업 하기 전에 테스트한 거죠.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안전된 고기의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네. 원육에 대한 코스트가 네. 변함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내산은 널뛰기예요. 분기 뭐 많게는 뭐 키로에 2만 원씩 차이도 나고 네. 시기별로 주기별로 이제 부동산 사이클처럼 막 우르르 몰렸다가 네. 또 염소값 떨어지면은 또 쫙 빠졌다가 네. 또 빠지니까 공급이 주니까 또 쫙 오르고 막 이런 사이클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국내산으로 고집을 하는 시기는 끝났고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호주산도 쓰고 국내산도 쓰고 있지만 좋은 원육을 저희가 수입을 해옴으로써 좀 더 푸짐하게 그리고 또 더 맛있게 드릴 수만 있다면은 손님들이 줄진 않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매출이 더 늘었어요. 저희. 네. 근데 이게 수입산이랑 국내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특히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 중에 네네네. 맛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같은 소고기도 그렇고 그 염소가 이제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뭘 먹었냐에 따라 또 맛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걸 저 같은 경우에는 쭉 염소를 오랫동안 다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염소는 뭘 먹이고 자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염소가 맛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호주산 염소 중에서도 호주산 염소도 한 수십 군데 돼요. 네. 한 열 몇 군데를 샘플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의 저희 염소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독으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이 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많이 무역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뤄낸 건 없고 제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주변에 이제 많은 인맥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뭐 제가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를 버티면은 좋은 친구로 남는 거고 아니면 빠이빠이.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저는 티발씨예요.